할머니, 여기서 난동 부리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경비원의 차가운 손이 명숙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놓으세요! 모든 고객과 직원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문턱에서 비틀거리던 노인은 균형을 잃고 대리석 기둥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짧은 비명과 함께 주저앉은 그 순간 안개처럼 흐릿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맞아. 나는 이 은행에 200억 넘게 예치해둔 VIP 고객이었지. 노인의 눈에서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눈빛이 아니라 예리하고 단단한 눈빛으로 변했죠. 내일 다시 오겠어. 다음 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뜨거운 햇살이 인천의 구도심을 내리쬐는 한낮 76세의 명숙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다른 손으로는 주름진 얼굴에 땀을 닦았어요. 헝클어진 회색 머리카락과 병원 가운 차림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지만 누구도 그녀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명숙은 중얼거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익숙한 건물들이 보였지만 머릿속은 안개처럼 흐릿했습니다. 1년 전 유럽 여행 중 겪은 사고로 일시적 기억 장애와 왼쪽 다리에 후유증이 남았어요. 대한민국 식품 산업의 거장이었던 그녀는 이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간병인 선생님은 어디 계시지?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아침에 간병인과 함께 산책을 나왔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벤치에 앉아 있는 동안 간병인이 급한 전화를 받으러 잠시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 명숙은 홀로 걸어 나왔던 겁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왼쪽 다리가 욱신거렸어요. 땀이 눈을 따갑게 했습니다. 이때 명숙의 시선에 익숙한 건물이 들어왔어요. 아, 저 은행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40년 넘게 거래해온 은행이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모든 금융 거래를 맡겨왔던 곳이었죠. 물 한 잔만 마실 수 있겠지? 명숙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한 발짝, 또 한 발짝. 과거 그녀가 이 은행에 들어설 때면 직원들이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은행 내부는 고급스러운 대리석과 나무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명숙의 땀에 젖은 이마를 시원하게 해주었어요. 하지만 직원들과 고객들의 차가운 시선은 그녀를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명숙은 가장 가까운 창구로 다가갔어요. 젊은 여성 직원이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명숙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여기는 물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은행 업무가 있으신가요? 차갑고 딱딱한 목소리였어요. 명숙의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팠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세요? 순간 명숙의 머릿속에 작은 불빛이 켜졌어요. 1965년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으로 명가원이라는 식품 대기업을 일궈낸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직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만 업무가 없으시면 밖에서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명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때 그녀는 이 은행의 VIP 고객이었어요. 지점장이 직접 찾아와 인사를 건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 이름은 이명숙입니다. 명가원에. 말을 끝내기도 전에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난동 부리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경비원의 손이 명숙의 팔을 잡았어요. 그 순간 명숙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억울함과 모욕감이 온몸을 타고 올랐어요. 놓으세요. 내가 누군지 알아? 명숙은 소리쳤지만 경비원은 그녀를 은행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문턱에서 비틀거리던 명숙은 균형을 잃고 대리석 기둥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어요. 아야! 짧은 비명과 함께 명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안개처럼 흐릿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맞아, 나는 이 은행에 200억 넘게 예치해둔 VIP 고객이었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일구어온 명예와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괜찮으세요? 누군가 다가와 물었지만 명숙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결심만이 선명했어요. 내일 다시 오겠어. 명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머리의 통증도 다리의 아픔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직 상처받은 자존심만이 가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은 소연은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목표 실적에는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었어요. 지점장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느껴졌죠. 박소연 대리, 이번 주 실적은 어떻게 됐나요? 소연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오늘 중요한 고객과 약속이 있어요. 그때 은행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구겨진 병원 가운, 그리고 불안정하게 짚는 지팡이. 소연의 눈이 미세하게 움찔했어요. 오늘 같은 날 왜 하필? 소연은 노인이 자신의 창구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모습이 어딘가 익숙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무시하기로 했어요. 명숙이 창구에 도착했을 때 소연은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가웠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명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실 수 있을까요? 소연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그녀의 시선이 명숙의 초라한 모습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일었어요. 이 노인의 얼굴이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치매 환자인 것 같다는 생각에 경계심이 생겼습니다. 여기는 은행입니다. 물을 제공하지 않아요. 명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소연은 그 눈빛 속에서 무언가를 읽었지만 무시하기로 했어요. 지점장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제가 누군지 아세요? 명숙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소연은 마음 한구석에서 이름표라도 확인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 아니겠지. 머릿속에 희미하게 떠오르는 얼굴. 명가원 창업자 이명숙 회장의 젊은 시절 사진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그 화려한 기업인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혼자 은행에 올 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업무가 없으시면 밖에서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소연은 차갑게 말했어요. 이미 다른 고객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명숙의 눈에 상처받은 빛이 어렸지만 소연은 모른 척했어요. 제 이름은 이명숙입니다. 명가원에. 소연의 심장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머리를 흔들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이명숙 회장이 이런 꼴이라고? 그럴 리가. 사칭일 수도 있어. 맞다 하더라도 저런 모습이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거야. 내가 착각했다가 문제가 생길 바에는. 소연은 단호하게 보안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 명숙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녀의 눈에서 분노와 수치심이 교차했습니다. 경비원 김철수가 재빨리 다가왔어요. 할머니, 여기서 난동 부리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철수의 손이 명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소연은 창구 너머로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갑자기 불안함이 밀려왔지만 이내 억눌렀습니다. 놓으세요. 내가 누군지 알아? 명숙의 외침이 은행 안을 울렸습니다. 모든 고객들과 직원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소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점장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철수는 명숙을 은행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문턱에서 비틀거리던 명숙이 균형을 잃고 대리석 기둥에 머리를 세게 부딪힌 겁니다. 아야! 소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주변 사람들의 놀란 표정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명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흔들리는 눈빛이 아니라 예리하고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소연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실수를 했다는 것을. 그 노인의 눈빛은 분명 평범한 치매 환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설마 정말 그분이? 소연의 마음속에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만약 그 노인이 정말 이명숙 회장이라면. 소연의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명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어요. 소연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복수의 불꽃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어. 명숙의 작은 중얼거림이 소연의 귀에 꽂혔습니다. 그 순간 소연은 확신했어요.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그리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들어온 것은 정갈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그의 뒤를 따라 우아한 자색 한복을 입은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은은한 매화 향기가 은행 안에 퍼졌어요. 전날의 헝클어진 머리카락 대신 단정하게 쪽을 진 머리에 전통 비녀가 빛났습니다. 지팡이는 여전했지만 이제 그것은 병원 가운을 의지하던 지팡이가 아니라 권위의 상징처럼 보였어요. 명숙의 눈빛은 맑고 또렷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어렸어요. 소연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려왔어요. 지점장님. 그때 은행 안에 있던 한 남성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명숙님, 이명숙 회장님이 아니십니까? 식품산업협회 회장 장성민이었습니다. 그는 반갑게 명숙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협회에서 모두 회장님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건강은 어떠신가요? 명숙의 얼굴에 따스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성민 회장, 반갑네요. 작년에 사고가 있어서 요양 중이었어요. 이제 좀 나아졌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당당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어요.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명숙은 천천히 은행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그녀의 옆에 선 남성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준호 변호사입니다. 이명숙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이죠. 명숙의 눈이 소연을 향했습니다. 그 시선에 소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제 제게 물 한 잔을 거절하셨던 직원분이시군요.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소연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지점장 박민수가 급하게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이명숙 회장님,
어쩐 일로 직접 오셨습니까?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명숙은 고개를 살짝 들어 지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경력의 노련한 기업인의 눈빛이었어요. 오랫동안 거래해온 은행에서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박 지점장님. 명숙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모두를 압도했어요. 준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모든 계좌를 해지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은행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농담이시죠? 회장님, 40년 넘게 거래해 오신 명숙의 눈에서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어제 제가 누군지도 모른 채 무시당했을 때 그 결심은 이미 섰어요. 지점장은 필사적으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회장님, 분명 오해가 있으셨을 겁니다. 저희 은행에서는 항상 회장님을. 명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깊은 상처가 느껴졌어요. 사람은 어려울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죠. 제가 화려한 옷을 입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소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은행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줄지 생각하자 온몸이 떨렸어요.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를 모두 해지해 주세요. 총 금액은 준호가 서류 하나를 지점장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을 본 지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200억이 넘는. 명숙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어렸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가 아니라 깊은 아쉬움이 담긴 미소였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겁니다. 지점장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실수가 은행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 것이었죠. 명숙은 천천히 계좌 해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해 보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사람이었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서류 작업이 모두 끝나고 명숙은 당당하게 은행을 나섰습니다. 성민이 그녀를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배웅했어요. 뒤에 남겨진 은행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서야 알았네요. 명숙의 뒷모습은 76세의 노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식품 산업을 이끌어온 당당한 기업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한 승리의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인천의 구도심에 위치한 작은 찻집에서 두 여성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들었어? 명가원 이명숙 회장님 이야기? 응, 정말 대단하시대. 은행에서 무시당하고 200억을 한 번에 다 빼셨다며? 찻집 주인이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 시어머니께서 명숙 회장님이랑 같은 교회를 다니신대요. 그분 정말 멋있으시대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인천 전역에서 이명숙 회장의 일화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특히 금융계와 식품업계에서는 그 파장이 더욱 컸습니다. 이틀 후 은행 지점장 민수는 본사 회의실에서 땀을 흘리며 서 있었어요. 그의 앞에는 은행장과 임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실수가? 명가원 계열사 계좌까지 모두 해지되었다고요? 은행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수의 손이 떨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편 소연은 인천에서 가장 먼 지점으로 전보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짐을 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실적에 눈이 멀어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명숙은 자택 거실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여러 은행에서 보낸 초청장이 놓여 있었어요. VIP 고객으로 모시겠다는 내용이었죠. 회장님, 어느 은행을 선택하실 겁니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명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 진정성이 느껴지는 곳으로 가고 싶네. 그때 명숙의 비서가 한 장의 편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인천상생은행의 정대현 지점장님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명숙은 호기심에 편지를 열었어요. 그것은 화려한 초청장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저희는 작은 지역 은행이지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만큼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명숙의 눈가에 미소가 어렸습니다. 편지에는 대연이 어렸을 적 명숙의 반찬 가게에서 도시락을 사 먹었던 추억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명숙은 인천상생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은행 내부에서 대연이 반갑게 그녀를 맞이했어요. 회장님, 정말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어릴 적 회장님의 반찬 가게에서 자주 도시락을 사 먹던 학생이었습니다. 대연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시절이 생각나는군요. 지점장님이 그 어린 학생이었군요. 명숙은 은행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밝은 표정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벽에는 사람이 먼저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희 은행은 작지만 고객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깁니다. 대연의 말에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마음속에 결심이 섰습니다. 여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명숙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구상해왔던 계획을 꺼내놓았어요.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식품지원재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까? 대연의 얼굴에 감동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광입니다, 회장님. 한편 인천 전역의 상인들과 주민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명숙을 무시했던 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지역 시장의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서민을 무시하는 은행이라면 우리도 그 은행을 이용하지 않을 거예요. 이야기는 SNS를 통해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는 캠페인이 시작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어요. 그날 밤 명숙은 창가에 서서 인천의 밤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겠지. 그녀의 손에는 재단 설립 계획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명가의 나눔이라는 이름이 달빛 아래 반짝였어요. 명숙의 가슴 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상처는 이제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 되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인천 구도심의 작은 시장에 명가의 나눔재단이 문을 열었어요. 창문 너머로 명숙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여러 노인들에게 요리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된장찌개의 비밀은 바로 정성입니다. 천천히 끓여야 제맛이 나죠. 명숙의 눈에는 행복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40년간 개발해온 레시피로 만든 건강식이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매일 배달되었어요. 그녀의 재단은 빠르게 인천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명숙 할머니의 된장찌개는 우리 어머니 맛이야. 한 할아버지가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명숙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음식으로 누군가의 기억을 되살리는 일, 그것은 그녀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가을이 되자 전통시장에서 특별 행사가 열렸습니다. 맛의 기억 축제였어요. 명숙은 직접 개발한 명가원 제품들을 시식할 수 있는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이 맛은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한 중년 남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명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음식이 가진 힘, 기억을 되살리는 맛의 마법. 그것이 그녀가 평생 추구해온 가치였어요. 행사장 한쪽에서는 소연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명숙에게 다가갔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명숙은 소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죠.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명숙의 너그러운 용서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축제가 끝난 후 명숙은 바닷가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준호가 함께 있었어요. 회장님, 다음 계획은 무엇인가요? 명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구상해온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야기했어요. 맛과 기억센터를 열려고 해. 음식 냄새와 맛이 기억을 자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 명숙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사고 후유증은 오히려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 되었어요. 겨울이 시작될 무렵 맛과 기억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치매를 겪는 노인들이 함께 요리하고 옛 추억의 음식을 맛보며 기억을 되살리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명숙은 센터 개관식에서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진정한 맛은 정성에서 나오고 진정한 존중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람을 음식처럼 정성껏 대하세요. 인천 바다를 배경으로 명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76세의 노인이 아닌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열정적인 여성의 모습이었어요. 상처는 이제 더 큰 선물로 피어났습니다. 인생은 참 맛있어요. 쓴맛도 단맛도 모두 소중하니까요. 명숙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인천 전역으로 퍼져나가 외모가 아닌 마음을 보라는 메시지를 전파했어요. 바다의 파도처럼 명숙의 삶은 끊임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맛있는 인생을 완성해 나갈 겁니다.